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부동산을 흔드는 가장 큰 재료, 바로 행정수도 이슈를 다룹니다. 세종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수도, 국회 이전, 대통령 집무실, 고속도로, CTX, 도시철도. 그런데 시장은 요즘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뉴스는 커졌는데 가격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거래는 늘지 않았고 분위기는 관망입니다.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세종은 지금 기대의 구간이 아니라 검증의 구간으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세종 뉴스는 대부분 말의 뉴스였습니다. 누가 이전을 추진한다, 어느 당이 약속한다, 수도를 옮긴다 등. 하지만 제도화와 실행이 따라오지 않으면 시장은 결국 지칩니다. 그 학습 효과가 수년 동안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단순한 구호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 묶음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안이 실제로 발의됐습니다. 세종은 다시 한번 행정수도라는 거대한 테마를 마주하고 있고 시장은 그 테마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속도와 실행력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뉴스 묶음을 4개의 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 공간, 교통, 그리고 시장 반응입니다. 먼저 법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주요 기관 단계적 이전 계획 수립과 행정수도, 건설청 설치, 범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 재정특별회계 운영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종합추진 기반이 담겼습니다. 복기왕 의원과 엄태영 의원 등 53인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단순히 상징적 선언이 아니라 이전 대상과 추진체계, 재정구조까지 담으려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묶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실제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또 반복되느냐? 그 질문에 답하려면 법안이 어떤 단계까지 가는지 봐야 합니다. 발의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상임위 논의, 법사위, 본회의, 그리고 시행령과 예산 집행까지 이어져야 시장의 신뢰가 생깁니다. 특히 헌법기관 이전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길어지면 기대는 다시 식을 수 있습니다. 세종 부동산 시장이 신중한 이유도 결국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언제 반응할까요? 시장에는 단순한 법 통과보다 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추진체계와 재정의 구체화입니다. 누가 실행할지, 어떤 예산이 언제 집행될지, 그 로드맵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시장은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공간입니다. 이번 묶음에서 가장 강한 뉴스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단순히 따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축으로 연결하고 그 사이를 시민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당선작은 국가 상징성과 시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축을 강조합니다. 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보행과 공공공간으로 조성해 북측의 대통령 집무실과 남측의 국회 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잇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중요성은 상징이 아닙니다. 도시 구조의 변화입니다. 도시가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핵심은 중심축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종은 계획도시이고 계획도시는 중심축이 곧 가치의 축이 됩니다. 국가상징구역은 단순한 조경계획이 아니라 향후 행정 기능과 시민생활 동선이 맞물리는 거대한 구조 재편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30년 상반기 준공 목표,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목표가 언급됩니다. 물론 일정은 앞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보는 것은 연도 그 자체보다도 공정이 실제로 앞으로 굴러가는지입니다. 설계가 확정되고 구체화 용역이 진행되고 착공 준비가 이어지면 시장의 신뢰는 천천히 쌓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핵심이 나옵니다. 행정수도는 건물만 옮겨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통이 완성돼야 합니다. 이제 교통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TX,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이슈입니다. 이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 목표로 추진된다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선 설명은 기사마다 조금씩 표현이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은 같습니다. 대전과 세종, 청주를 연결하고 청주 도심 구간을 지나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64.4km 구간이
핵심 축으로 언급됩니다. CTX는 대전, 정부 세종청사와 천안역, 청주공항 등 충청 지역 주요 거점을 연결하면서 최고 시속 180km로 설계돼 대전과 세종청사는 45분에서 16분으로, 세종청사에서 청주공항은 65분에서 36분으로, 청주공항에서 대전청사는 77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된다니 획기적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이동시간이 아닙니다. 세종의 도시 구조입니다. 세종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설계됐지만 내부 이동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민사회단체에서는 CTX를 단순 광역철도로만 보지 말고 세종의 도시철도 기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동시에 추진하면 약 7천억 정도의 비용만 추가하면 되지만 별도로 도시철도를 건설하면 약 5조 원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역 신설과 환승체계 명문화, 통합 TF 구성 같은 요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대목은 부동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종의 가치가 흔들리는 순간은 대개 이런 때였습니다. 행정 기능은 커지는데 이동권이 따라오지 못하는 순간, 즉 일상생활의 불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라는 타이틀이 실거주 만족도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CTX는 단순히 광역 호재가 아닙니다. 세종에게는 생활권을 완성하는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얼마나 촘촘하게, 얼마나 시민 동선과 맞게 설계되느냐가 행정수도 완성의 체감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통축에서 하나 더, 청주공항 접근성을 끌어올리는 철도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안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복선전철 사업이 본격화되는 기사 흐름이 있고 노반 공사 입찰 같은 구체 단계가 언급됩니다. 총 사업비, 공사 규모, 신설 구간 같은 수치들이 따라붙는다는 건 말이 아니라 공정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교통망은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CTX, 복선전철, 내륙고속화도로 같은 축들이 합쳐질 때 공항의 위상이 바뀌고 그 위상이 다시 충청권 생활권 구조를 바꿉니다. 세종 입장에서는 청주공항 접근성은 실수요 만족도와 직결됩니다. 출퇴근뿐 아니라 출장, 해외 이동, 비즈니스 동선에서 체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 부동산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단순합니다. 기대가 아니라 실행력입니다. 그렇다면 실행력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저는 세 가지 체크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법의 속도입니다. 특별법이 어디까지 가느냐, 상임위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쟁점이 정리되는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가늠할 만한 정치적 합의가 생기는지, 이 구간이 시장의 1차 관문입니다. 둘째, 국가상징구역의 공정입니다. 마스터플랜 당선은 출발점입니다. 이후 구체화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법정 도시계획으로 정리되는지, 그리고 설계 방식과 발주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이 일정의 현실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교통의 설계 확정입니다. CTX는 이미 큰 줄기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핵심은 역의 위치와 환승체계입니다. 세종 내부 이동권을 어떻게 해결할지, 시민 요구가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는지, 그 구체화가 진행되면 시장은 더 현실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와 같이 세종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전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고, 이번 뉴스 묶음은 그 조건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법이라는 엔진이 움직이고, 공간이라는 밑그림이 확정되고, 교통이라는 혈관이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첫째, 입법의 지연입니다. 초당적 발의가 상징성을 갖더라도 실제 논의가 길어지면 시장 기대는 식습니다. 둘째, 일정의 불확실성입니다. 이번 일정은 수도권 1급 체제에서 5급 3특 초강력 경제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2030, 2033이라는 목표가 제시되더라도 공정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의 절충입니다. CTX가 민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역신설과 운영 구조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촘촘함과 사업성이 충돌할 때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제3자 공모 제안, 2027년 우선 협상자 선정, 2028년 실시 계획, 2029년 보상, 2030년 착공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종의 행정수도 테마는 이제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장은 속도와 실행을 확인하고 움직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시청자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은 무엇일까요? 이 구간을 이해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세종은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정책 기대가 커지면 매매보다 먼저 전세가 움직이고 이후 매매가 따라붙는 패턴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세가 움직인다고 해서 매매가 바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항상 뉴스가 먼저 뜁니다. 가격은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반드시 존재하는 과정이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입주가 단기 수요인지 장기 정주인지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행정수도 이슈는 단기 기대를 만들 수 있지만 장기 정주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장이 조용한 지금은 오히려 정상입니다. 학습 효과가 강한 시장일수록 조용한 반응이 건강합니다. 과열이 없다는 건 허상에 덜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종은 기대를 받는 도시가 아니라 실행을 시험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세종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구조를 담는 도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시장은 단순히 오르내림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